전세는 정부도 싫어하고 임차인도 싫어하고 임대인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월세로 당연히 이제 갈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월세는 매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한 10% 정도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월세가 좀 불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외국은 다 월세인데 왜 문제가 없느냐? 외국은 주택금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LTV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80% 정도는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보면 LTV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예요. 외국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돌아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에서도 유독 많이 오른 곳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이 오른 지역들은 지금 신축, 대단지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레미안 원밸리 같은 아파트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뭐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축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한강변 자체의 조망권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에 대한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3,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 대한 기대라든지 사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급 사이드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수요 측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택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듯이 모든 지역들이 다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위 10%의 소득 수준하고 상위 1%의 소득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위 1% 분들이 버는 소득과 자산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맞는 이제 상품들로 다시 재배열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강변의 대단지 신축들의 강세가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성비 투자 지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 실거주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강남 상구나 용산 쪽을 계속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 상구나 용산 쪽에서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신축 대단지 이런 쪽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준신축이랑 구축 그리고 대단지가 아닌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이런 500세대 정도 단지도 서울에서는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부동산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지역이 어딘가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오히려 그런 지역에 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 이제 지역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한 20억 이상 국평이 거래가 된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이런 지역들인데요. 양천구도 포함됩니다.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들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최근에 이제 성동구라든지 마포구 쪽에 준신축 아파트들도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이제 뭔가 풍선 효과죠. 이렇게 우리가 지방 분들이 이렇게 갭을 끼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강남 상구나 이제 용산을 못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데가 마포나 성동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 가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때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마포, 성동 이런 쪽이니까요. 그런 쪽을 먼저 선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별로 서울의 지역들은 대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위 가격, 국평 가격, 즉 384 전용 제곱미터의 가격이 20억 넘는 지역 다음의 가격대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서,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지역이니까요. 그런 쪽도 살펴보시면 지금은 아직 그쪽까지 흐름이 완전히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을 좀 이렇게 한정해서 보시는 것이 좋고, 오히려 상품은 필요하면 이제 줄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아니더라면 뭐 준신축이나 구축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지역을 되도록이면 좁히셔가지고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던데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월세로 바뀌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월세 비중이 55%였는데요. 지금 올 상반기가 아니죠. 1, 4분기 같은 경우 61.4%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60% 가까이가 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아직은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아파트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44% 정도 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비중이 51%로 50%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라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월세로 자꾸 이제 바뀌어가는 거는 뭐 대세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는 세입자분들이 월세를 선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집주인분들도 월세를 조금씩 선호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이제 주요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한 2.5에서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아파트는 한 200 정도 월세가 나오고요. 한 20억이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이 어려웠는데요. 200만 원, 400만 원 월세를 내면서 사는 분이 있느냐? 이게 많습니다. 특히나 그 MZ세대 분들은 5억씩 10억씩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전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월세를 오히려 또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선호한다 그러면 월세로 더 진전되는 건 굉장히 빠르게 가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정부도 싫어하고 임차인도 싫어하고 임대인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월세로 당연히 이제 갈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월세는 매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한 10% 정도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월세가 좀 불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외국은 다 월세인데 왜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이제 외국은 주택금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LTV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80% 정도는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보면 LTV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예요. 외국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돌아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정책금융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신용에 대한 평가 자체를 잘 못합니다. 이를테면 한 그 LTV를 80% 이렇게 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잘 평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한 20%만 떨어져도 이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1년 동안 한 7배 오르는 바람에 한 20, 30% 떨어진 적이 있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빌려주기가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은행이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많이 빌려주지 않겠죠. 이걸 이제 정책금융에서 뭔가 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월세 수익이라는 거는 전세를 월세로 돌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부동산이라 그러면 대략 이제 수익률이 한 5%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근데 2.5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이게 전세를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매매 가격을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이제 월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10억 아파트에 월세를 한 3, 400만 원 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말은 매매 가격이 좀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상업용에서는 수익환원법을 쓰는데 주거용은 이제 그렇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주거용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즉 캐피탈 게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 이제 그 매매 가격에서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본다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월세도 올라가겠지만 매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뭐 오히려 좋은 뭐 그런 임대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매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월세는 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월세가 강남이나 이런 데는 5억에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월세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원래 보증금을 그 월세의 한두 달치 정도만 잡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월세를 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보증금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퇴거할 때 수리비로 이제 잡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이 없다. 외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보증금이 상당히 높아요. 전세는 아니더라도 보증금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끼고 살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옛날만큼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전세가율을 가지고 사지는 못하겠지만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 뭐 월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볼 때는 아주 특이한 전세 같은 월세 형태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하고 다른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월세로 계속 가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선진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주택이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남는 주택들도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익에 대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들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이상은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뭐 또는 이제 오르더라도 아주 특별한 지역만 오르는 뭐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월세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 이제 월세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월세가 싼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라 그러면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 데를 뉴욕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으면 이제 도쿄의 중심가에 있는 한 5개구 정도를 미나토구 뭐 이런 신주쿠 이런 데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 하나에 월세가 한 3, 400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강남에 정말 좋은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3, 400 하는 거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대신에 이제 집값은 이제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말씀 나눴듯이 이제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 그 점도 같이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뉴욕의 그런 엄청난 월세를 한국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주택자가 올해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지금 사세요. 그냥. 무조건 지금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갈아타는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또 사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시점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그걸 고려하신다 그러면. 근데 뭐 무주택자는 지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이라는 거를 자꾸 이제 뭐 투자 수단인 여타 주식이라든지 코인하고 같이 비교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집은 뭐 그냥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사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사계절로 나눠본다면 현재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요? 초가을이나 아니면 늦가을 정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직도 상승기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2013년 8월부터 상승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1년 사이에 한 7배가 0.5에서 3.5%까지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랐죠. 그렇게 올라가지고 조정받은 거는 뭐 일시적 조정입니다. 1년 조정받았다가 갑자기 오르면
그 이후부터 오르면 이건 하락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락기라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2013년까지 떨어지는 걸 하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공급이 많으면 이제 떨어지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상승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락기가 오려면 뭐 금융의 충격이 오거나 경제의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을 수 있는 요인이 그 3기 신도시밖에 없어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거는 원래 로드맵은 내년에 이주인데요. 내년에 이주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정부도 안 믿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주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요. 작년에 선도지구 지정해 놓고 내년에 이주시킨다는 거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공급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나마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청약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본청약 하는 양이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본청약 하면 빨리 지어도 2028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4년 정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가 처음 건설산업연구원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는 입주를 아파트가 1,000세대 되더라도 2년 만에 입주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3년도 아니고요. 거의 한 4년 걸려요. 그만큼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그런 공사 여건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인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재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요. 뭐 그런 저런 여건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뭐 안전에 대한 규제들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4년 정도에 입주한다고 하면 거의 2029년 가야지 겨우 10,000세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2030년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의미 있는 입주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가격은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을 초입이냐 아니면 가을 후반이냐가 결정될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집권할 정부겠죠. 그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 쓴다 그러면 지금 이 가을 초나 여름 말 정도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쓴다 그러면 뭐 가을 후반기로 가서 이제 겨울로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은 부동산이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점은 언제쯤일까요? 그거를 예상은 거의 신의 영역이고요. 저도 뭐 그런 건 예상을 못 합니다. 예상을 못 하는데 어쨌든 뭐 평당 한 3억까지 간다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고 가격이 평당 한 2억 정도 되죠. 2억 정도 되는데 그 최고 가격이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뭐 생각할 때쯤 멈추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니까요. 뭐 그렇게 안 되길 저도 바라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그건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이 많은데요. 아니 무슨 아파트가 3억씩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우리보다 정말 못 사는 인도 같은 나라에도 그 아파트가 2억씩 막 3억씩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또 길에서 사람들이 변을 봅니다. 예,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한 나라에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또 사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최고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는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가격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30년에 될지 뭐 2028년에 될지 그거는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